일반 휴게소잖아요. 이렇게 분명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당내에 이른바 소상화의 수요자들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요. 수요자의 수준이 높으면 당연히 생산자, 화각의 수준도 높을 수밖에 없어서 이것이 상승작용을 일으켰다고 수 있습니다. 초극사실주의인데 조선시대 초상화의 특정 감상해 보겠습니다. 작품 볼까요? 왼쪽으로 해서 대저 이성비의 어진이네요. 저희 이제 박보희 선생님이랑 이제 봤던 작품. 근데 이제 어진을 저도 보니까 근데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오히려 진짜 서양 화가들이 그렸던 서양 화가들도 의뢰를 받아서 이제 왕이나 그런 그 당시의 권력이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한 왕의 초상화들을 되게 많이 그렸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우리나라 어진들이 훨씬 더 아주 세밀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성계 어진도 자세히 얼굴을 확대해서 보면 이제 오른쪽 눈썹에 사마리 같은 점이 우리가 봤을 때 왼쪽. 그렇죠. 예. 그 사막이 최고 존엄이냐 사막이 존엄 맺을 수 있는 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주원장 명태조가 성격이 별로 안 좋잖아요. 처음에 있는 그대로 그렸다가 주원장 아주 잘생긴 게 하나가 다시 등장하죠. 썬킴 씨도 한번 주원장 매번 놀리고 가시고. 못생긴 그런 나왔죠. 진짜 비슷하네요. 사실적인. 그리고 이제 어진 얘기하면 이제 화제로 소식된 어진이 많습니다. 남한은 철쭉의 어진이 있어요. 강원도령 철쭉.
보면 맨 뒤에 분이 뭐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네 번째 분 보면은 좀 수염이 좀 긴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고 또 우리 선배 또 힘든가 보다 이런 정도로 넘어가는 느낌? 거의 원리를 찾아라 수준으로 하나하나 그림이 다 살아있는. 네, 그래서 저 이렇게 막 다 딴짓하고 있는 모습도 다 그려져 있고 심지어 막 이제 뒤에서 떠드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잡담하고 있네. 뒤에 잡담하고 있네. 네. 이제 그런 모습도 살펴볼 수가 저런 있는 모습이 거죠. 후대에 전해질 거라고는 생각 못 하셨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저기 그림 남기고 싶지 않은 모습이죠. 저 그림이 좀 용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기 가래 북천안 아이씨? 가래 부산스러운 날이니까 좀 저렇게 떠들어도 북천안 아이씨. 아마 추정건 때 저 뒤에 보고 있는 분은 뒤에 선배한테 물어봤겠죠. 이거 몇 시에 끝나? 몇 시에 끝나? 그렇지. 오늘 이거 5시 지났는데 끝나고 뭐해? 저녁에 오늘 뭐 밥은 주나? 제육볶음 먹나?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러네. 저런 것까지. 저게 만약에 왕의 장례면은 큰일 나는 거죠. 장례 때는 아무래도 좀 지켜줘야 되겠지. 그렇습니다. 때와 상황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재희 설가가 의궤 전시에서 즐겁게 봤던 포인트가 또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의궤전 가서 막 눈이 너무 막 즐거운 나머지 사진을 많이 못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것만 사진으로 찍어놨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말 궁둥이. 말 공둥이가 네. 잔뜩 그려져 있네. 네, 보면은 제가 아까 채색이나 묘사가 되게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걸 몰랐다고 했는데 말이 이렇게 원래 보통 우리가 말 그림 생각하면 옆면으로 그려진 말을 보통 떠올리잖아요. 근데 너무 특이하게 이렇게 행사할 때마다 말 뒷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말 색깔도 다 다르고 네, 이제 또 이 특유의 특유의 표현이 또 이런 의궤 안에만 또 특별한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핑크색 말 그렇죠. 저 가끔 이제 요즘에 그 조선왕릉 행사 때문에 그 일반인들은 접근하지 못하는 능침에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문석이 밑 옆에 말이 있잖아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이제 같이 가시는 이제 그 특별하게 허락된 분들한테 제가 주의를 줍니다. 절대로 만지지 마라. 너무 귀여워서 만지고 싶어지지만 제가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저도 참고 있는. 그렇죠. 본인도 만지고 싶은 정말 귀여운데 그 느낌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궤 말고도 왜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 가시면 그 왕실 행사 담아놓은 그림들이 전시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요, 막 별 그림이 다 있어요. 뭐 춤추는 사람, 뭐 잠깐 쉬고 있는 사람,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서 하나하나씩 이제 또 우리 아이들이랑도 찾아볼 수가 있고 이제 소중한 분과 함께 찾아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물관 미술관광이 너무 좋은 계절이죠. 박관일 선생님도 소중한 사람과 손잡고 꼭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 일하러 가야지. 일하러 가시죠. 궁궐 그 다음에 박물관에 일하러 돈 많이 버셔서 소중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잡지사 특집 주간, 이제 한가위 겸 잡지사 생일 주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이벤트도 이제 슬슬 오늘 갖도록 하겠고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추석 연휴 함께 해주신 역사 담당 박광일 선생님, 또 미술 담당 유재희 전시해설가님 연휴 잘 보내시고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민의 잡지사 아이템 필요한데 포인트 줄 사람 없나? 불쌍하네요. 제가 비행기 놓쳤어요. 그래야 돼. 너무 팬들이 왜 5루피짜리 안 타고 왜 비싼 릭시를 타겠어요? 안 오니까. 여자들 공짜인데 왜 안 타겠어요? 다른 나라에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에 데리고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짜잔. 저희가 보고 웃으실 만지. 저희 가서 영국 정주행하지 않으시고 뭐 인도 정주행하면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나옵니다. 멋있죠? 이거 쪼리시는 때 아주 드실 것 같아요. 이거를 버리고 가야겠어. 안녕. 이거 신고 가야지. 뭐예요? 여기 저기 없어서 찾아봤는데 너랑이라고 되고 뭐예요? 소름 돋아 또 소름 돋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도인이 저한테 20루피를 줘서 두 개 사서 하나 드렸습니다. 왜냐면 다 써야 된대. 그 상황이에요. 제가 비행기 놓쳤어요. 다시 항공권을 산 상황입니다. 원래 이 시간 저는 비행기 있어야 할 시간인데 헛sol 솔솔 감사. 여기 있냐? 내내도 내리고 가봐. 비행기 몸에 차들이 두렁차게 푹 박아오는 머리가 느낌 왔어. 없었나? 아 진짜 변명을 약간 해보자면 6시간 한식이었어요. 머리가 안 돌아가. 이게 저가항공이니까 밥이 안 나오니까 열심히 밥을 먹었어. 시간이 남는 거. 또 밥을 먹었어. 어째 바로 아래 있으니까 어디 있는지 아니까 어디 있는지 게이트 확인했으니까. 근데 거기 시기가 잘못됐던 거야. 핸드폰 있어요. 저 핸드폰 있어요. 근데 몰라. 난 근데 그 시간을 믿었어. 딱 내려와서 시계를 봤는데 시간 다른 거야. 왜지? 믿을 수가 없어. 비행 출발 15분 전에는 와있어야 돼. 하루 더 여기 있게 됐어. 다행인 거는 DHL 한국 가는 게 좀 많아서 오늘 밤에도 있다는 사실이긴 한데 많이 남았다. 아이고 믿기지가 않아 이 상황이. 아 근데 요즘 일상 좋다. 즐기면 나대고 혼나지도 않고. 그래서 더 슬퍼. 돈을 내야 되잖아. 저희가 보면은 늦었다 레이트비. 다행히 돈은 그렇게 비싸진 않긴 한데 4시간 누가 보상을 해줄 것인가. 뭘 보상을 해. 네가 잘못했는 걸 모르겠네. 여행 다니면서 비행기도 진짜 완전 처음이네. 두 번째 변명을 하자면 인도에서는 보팅타임도 안 지켜지고 출발 시간도 안 지켜져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비행기가 다. 너무 자신하고 살아는 반성입니다.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이런 일이 한 번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은 했어요. 그냥 아무래도 저에게 긴장감을 준비하는 낮이었는데요. 밥이 됐습니다. 이건 근데 제 잘못이 큰 것 같아요. 너무 안일했어. 머리가 다 떡져가지고 가름밥이 이게 아닌데 거의 뭐 9대 2가름만. 이게 여행 많이 다니면 실수를 한다니까. 근데 베트남 들어올 때 백신을 검사하더라고요. 좀 신기했어. 인도에서 나가서 그런가? 왜지? 아무튼 얼른 비행기 타고 싶다 하는 생각은 그래도 시간 꽤 많이 갔어요. 저에게 주는 벌로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 아 그리고 물이 오면 너무 비싸. 거의 다 3-4달러에 물이. 인도에선 물이 150원이었단 말이야. 왕 큰 게 이거보다 2-3배 되는 게. 아무튼 약 2km 앞에서 입장 거봉 보도 휴게소입니다. 네, 목소리가 저도 좋지는 않죠. 그래도 지금은 좀 나아요. 네. 제가 궤도님보다는 약 훨씬 좋은 2km 상황이 시속 있는데 60km 구간 단속이 그렇습니다. 준비됩니다. 그리고 궤도님이 하셨어도 오늘 왔을 거예요. 오늘 제 옆에 계신 분 짜잔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셨습니다. 저희가 랩미팅 그 풀버전은 거의 공개를 안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거의 저희 그 3개인가 4개인가밖에 공개를 안 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주인공이신 주인공이신 교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저 풀버전이어야 했습니다. 그 영상이 풀버전이어야 약 했기 500m 때문에 앞 시속 저희도 60km 같이 구간 단속이 종료됩니다. 공감을 하고 500m, 풀버전을 공개했고 사실 110km. 풀버전을 공개를 한다는 거는 그 안에 어떤 오류도 어떤 잘라낸 내용도 없이 완벽하게
입장 휴게소입니다. 네, 확인을 하고 입장 진행을 휴게소예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교수님 슬라이드를 잠시 준비하면서 미리 봤는데 90장이 넘는다고.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시겠다는 의지가 강력하시죠? 아이고. 오늘 끝냅니다. 오늘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시겠다는 큰이 돌아오고. 가시죠. 저 JS 김 교수님 아드님이신가요? 야, 아빠 그만하자. 아 진짜 아들이구나 진짜 아빠 열심히 찾고. 아 진짜 네. 너무 좋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네. 이제 인사해. 원희, 한이, 찬이 아빠 나왔어. 도련님 안녕하세요. 진짜였습니다. 근데 아까부터 아빠가 진짜 아빠였습니다. 진짜 아버지. 제가 살짝 들었는데 유튜버가 꿈이라고. 네, 애들한테는 카이스트 교수님보다는 유튜브에 나오냐 안 나오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유튜브에 나온 사람, 유튜브에 나온 아빠. 아빠가 유튜브에 나오는데 나라고 못할 소냐.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저번에 저희가 준비해 오신 자료를 3분의 1도 못했죠? 그죠? 예, 그때 20몇 장 했나? 예. 20몇 장을 했는데 2시간이 훨씬 넘었었어요. 아, 오늘 지금 가시죠. 책상 잠시 보여주시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미 이거 수리했어요. 아, 수리까지 하셨어요? 수리해서 왔습니다. 지난번에 잘 안녕하십니까. 길 읽어주는 남자 차박차박입니다. 오늘은 아벨타지만 코스트 트랙 2일차. 이 길은 총거리 51km고 어제 25km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6km를 걸을 건데 현재 시간 7시 반이고 별일이 없으면은 오늘 완주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기대를 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 물이 엄청 들어왔네. 여기가 지금 제가 지냈던 바크베이가 여기 있고 오늘 아침에 여기서 막 체조했었는데 물이 엄청 들어왔어요. 잠깐만. 고도 150m 정도 올라왔고 이제 계속 내려갈 길이네요. 다시 오르막길 시작. 오늘은 오르막 내리막이 조금 반복되네요. 바다 엄청 맑네요. 에메랄드 빛이다. 고양이 같아. 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텐트를 칠 수 있고 여기 보면은 이런 시설도 있습니다. 캠프 사이트는 시설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뭐 설거지도 할 수 있고 여기서 뭐 밥 해 먹을 수 있습니다. Hello, good morning. Where are you going to today? 다카카. Maybe. 아와로라. Yeah. Yeah. Now is high. What time can I? 1:30. 1:30. Yeah, like 2 years. Yeah, it's like. Think you better have a break. Parkway. Yeah.
Many people in the hut? No, alone. Alone? Oh, you enjoy your day. You've got a good day for it. Thank you very much. 이 길을 관리하시는 분 같고 1시 반부터 걸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아와로라 가서 꽤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종표에 카페 피제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1시 될 때까지 거기서 시간을 보내면 될 것 같은데 오, 기대하게 만드는 과연. 자, 여기 도착했는데 근데 딱 봐도 다 푸드 메뉴도 있네. 크로즈 투데이. 여기 보니까 금, 토, 일 이렇게만 연다고 하네요. 이럴 수가. 시원한 콜라를 또 기대했건만. 뭐야? 길이 없는데 배가 있고 여기로 건너야 되는 것 같은데 건널 준비는 됐는데 과연 깊이는 어느 정도가 될지. 도로 조금 아래까지 물이 들어왔습니다. 아따 시원하다. 아. 여기 위쪽은 개인 사유지라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물이 꽤 많이 들어왔는데 물이 끝까지 들어오면 여기까지 들어오긴 하겠다. 그래도 조금 빠져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두막이 저기 보이는데 이렇게 건너가서 다시 이제 산 쪽으로 들어가는데 물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이 배로 건너고 싶다. 오늘 조금 많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일정이. 현재 시간 10시 45분 아와로아 컷에 도착했습니다. 이쪽에 화장실도 있고 이렇게 나오고 여기 아와로아 컷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난로가 중간에 있고 어제보다 조금 작은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렇게 건너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호타이드 1시간 반 전에 건너 2시간 후까지 걸으라고 되어 있네요. 이 시간을 잘 맞춰야 됩니다. 오늘 우리 완전히 빠져나가는 시간이 3시라서 아까 맨날 시간 말하고 시간이 같네요. 1시간 반 더 걸을 수 있다. 이제 시간이 10시 50분이니까 2시간 반을 여기서 기다려야 되면 한 100m에서 150m 되는 고개를 3개를 넘어가지고 아침도 안 먹어서 에너지 소비가 조금 있는데 여기서 이제 푹 쉬면서 점심도 먹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저에게는 참치가 4개가 있습니다. 참치 오늘 첫 끼. 저에게는 마지막 끼이 남았습니다. 얘 이름이 웰카네요. 웰카. 여기 못 들어오게 보여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먹고 나니까 물이 꽤 많이 빠졌습니다. 아까 여기까지 물이 들어왔었는데 꽤 많이 빠졌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물이 툭툭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크게 잘못됐습니다. 이거 지금 알았죠. 이 아벨타지만 트랙이 총 51km인 줄 알았는데 60km입니다. 인터넷 어디 정보에서 51km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51km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25km를 더 걸어야 됩니다. 평지면은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산길이 꽤 있어가지고 한 7시쯤 도착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타가크라는 마을까지 가려면은 히치하이킹을 해야 되는데 그 밤에 히치하이킹이 될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방금 타가카 숙소를 예약을 했거든요. 타가카까지 가야 되는데 대충 11에서 12km만 걸으면 되겠다. 아 여유 있네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한번 이상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25km를 더 걸어야 돼요. 일단은 걱정하지 말고 그냥 빠르게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1시 많이 빠졌습니다. 현재 시간 1시 10분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직 물이 완전히 빠진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그냥 가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완전히 다 빠져나가는 시간이 3시라서 1시 반 돼도 이쪽 길은 안 열릴 것 같아요. 이거 돌아가는 게 맞아. 아 이거 꽤 깊은데? 저쪽으로 돌아가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멀어요. 너무 짧까? 못 짜지? 오케이 가자 깊다 깊다 젖는다 젖자 그냥 좋았어
소용차. 허허.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 많이 왔어. 이거 뭐야? 화장실인가? 화장실이네. 일단은 들어오긴 했다. 이쪽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여기서 내가 씻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영차. 고립되기 전에 빨리 탈출해야 돼서 빠르게 걷고 있습니다. 근데 길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발걸음이 저절로 빠르게 가게 되네요. 가자. 지금 땡볕을 너무 걸었더니 온몸에 땀을 다 흘렸습니다. 자, 여기 타라는이라는까지 왔습니다. 아, 망했어. 차 찍어봤습니다. 관리 정말 있고 캠프사이트. 자, 현재 시간 38분이고 15.5km 남았습니다. 이거 어두워져서 도착할 것 같은데. 자, 이제 에너지 충전하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고도 100m짜리 고개를 3개 넘어야 되고 200m짜리 하나를 넘어야 됩니다. 7시쯤 도착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그때면 완전 어두워질 시기입니다. 2박 3일로 잡고 왔어야 되는데 1박 2일로 잡고 왔네요. 6년 전 기록에 제가 1박 2일에 걸어가지고 당연히 1박 2일로 걸으면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왔는데 그때의 체력은 지금 못 따라가네요. 자, 첫 번째 고개를 향해서 렛츠 고! 바다가 나왔고 여기 무슨 캠프 사이트가 있고 그리고 바로 이렇게 두 번째 고갯길이 시작됩니다. 자, 두 번째 고갯길을 넘어왔고 바다가 또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 영차. 사이트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바로 세 번째 고갯길 진행합니다. 세 번째 고갯길은 고도 135m입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는 100m였는데 더 높아졌네요. 그리고 네 번째는 200m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 4시 50분이고 좀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지쳤어요. 자, 한계. 약 1km 앞 시속 110km 단속 구간입니다. 영차 렛츠 고! 아하. 자. 자, 세 번째 고갯길을 넘어왔고 또다시 바다가 나왔습니다. 자, 현재 시간 6시 38분 마지막 오두막이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를 지나서 마지막 고갯길을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한 10분만 쉬고 가겠습니다. 진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완전 에너지 고갈. 긍정. 한남대교까지, 한남 IC까지 아침 07시부터 공안시까지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마지막 고갯길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고갯길 출발해 보겠습니다. 힘차게 렛츠 고! 아, 여기가 아니네. 여기 아니고. 자, 여기입니다. 여기 YV 여기 먹어야 됩니다.
택시 불러줄 수 있냐고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내려가면은 분명히 차가 한 대도 없을 거예요. 여기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데예요. 자, 출발. 예스와 Y V A yes. 아, 오케이. Thank you very much. Yes. 오케이. 자, see you soon. 한 25분 정도 걸릴 거니까 주차장에서 기다리라고 하네요. 제가 이제 내려가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와, 여기 뭐 출구가 보이네요. 여기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아벨 타스만 코스트 트랙 완료. 자, 여기 도착했습니다. 긴 하루였다. 이제 처음 소리가 들립니다. 와, 이런 데서 진짜 어떻게 차를 잡았을까요? 와, 히치하이킹을 이 시간에 말도 안 되지. 주세주가 왔습니다. Good evening. How are you? Good. 아, thank you very much. 벨기에, 벨지엄. 벨기에 출신. Spa, sauna, 오, 사우나. sauna, yeah. 예. In the indoor pool, but it's cold water. 여기서 마을 중심까지 이제 우리가 지금 주신다고 하네요. 올 때는 걸어오라고 하고 20분 정도 갈 때. 오케이. Enjoy your dinner. 오케이. Thank you very much. 늦게까지 하는 바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묘하게 좋네요. 하. 지금 주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되고 포테이토 뭐 어쩌고저쩌고 된다고 하는데 여기 나왔습니다. 이거 배채우기는 좋겠네요. 자, 이렇게 감자랑 맥주랑 해가지고 25달러. 감자에서 치킨 냄새가 나는데 그냥 감자 잘 안 나는데 야, 이거 너무 맛있다. 프라이드 파스타 그리고 맛이 나. 여기가 음식점이 6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완전 작은 마을입니다. 이제 저녁 10시인데 안성 IC입니다. 의자를 다 올렸습니다. 자, 여기가 마을 중심인데 대충 마을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아이고, 이쁘게 생겼다. 내일 여기서 아침으로 온다고 하는데 조식 포함입니다. 여기 조상하고 이렇게. 자, 그리고 좀 어둡기는 하지만 그런 분위기. 화장실 완전 깔끔합니다. 여기가 1박에 1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40분인데 사우나 이용 시간이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근데 여기를 제가 2박을 예약을 했기 때문에 내일 이용 다 하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6년 전에 여기 왔을 때는 호스텔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아직 있긴 한데 운영을 지금 안 합니다. 지금이 9월인데 10월 20일부터 운영을 하더라고요. 제일 싼 방을 찾다가 보니까 여기였습니다. 1박에 10만 원. 자, 오늘 1차 35km 12시간 걸렸습니다. 해가 떨어지고 어둠이 와서 트레킹을 끝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숙소 주인 형님을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잘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공짜로 온 건 아니고 40달러를 줬습니다. 그래도 오고 가고 거의 1시간이었는데 40달러면 정말 싸게 해준 것 같습니다. 집 좋다. 여기가 제방입니다. 디마가 이렇게 생겼어. 야. 그러면 갑자기 디마가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앞 원곡 졸음 쉼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녁에만 올라왔는데 여기 또 들어가가지고 와 오늘 저녁 일하겠다. 여기가 싸워. 아하. 와 그냥 싸워. 야 집에 보이는 게 있네. 그리고 여기는 수영장. 그리고 여기는 그냥 공간. 오. 자 이렇게 1박 2일간의 아벨 타스만 코스트 트레이닝 끝났고 오늘은 푹 쉬고 내일부터 또 다른 코스를 걸으려고 합니다. 다음 트랙은 히피 트랙인데 여기서 콜링우드라는 곳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또 입구까지 가야 되는데 대신 교통이 없습니다. 2번 정도 히치하이킹을 할 예정이고 어쨌든 이 아벨 타스만 트랙 바다를 보면서 또 고즈넉한 수비를 걸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코스도 함께 걸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 코스에서 뵙겠습니다. 나이 해야지. 약 500m 앞 원곡 졸음 쉼터가 있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따뜻한 곳에 딱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요. 사우나 너무 좋아요. 진짜 이렇게 나무로 불 떼가지고 이렇게 같은데 나도 나중에 시골집 해가지고 그런 장소 같고 싶다. 야야 너 들어가면 안 돼. 이 녀석 임마 너 더워 임마. 저는 어제 타카카에서 다시 넬슨으로 왔습니다. 원래는 타카카에서 히피 트랙을 걸으려고 했는데 숙소 주인 형님한테 거기 간다고 했더니 길이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2022년 2월에 엄청난 폭우가 내려가지고 다리 3개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길을 걸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지금. 원래는 히피 트랙을 딱 걷고 서쪽으로 해가지고 쭉 퀸즈타운까지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냥 바로 오늘 퀸즈타운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계획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일단은 퀸즈타운 가서 그쪽에 있는 트레킹 코스가 3가지가 있거든요. 일단은 그거부터 시도해 보겠습니다. 원국 졸음쉼터. 버스 시청 말고 원국 졸음쉼터입니다. 강문의 잡지사 8호로 17번째 페이지. 목 맥힐 것 같은 원수 이야기도 시원하게 꼴깍꼴깍 목 넘김 시켜주는 원수기 오, 날려 부르시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작은 삼촌, 네. 벨레이프, 제가 사실 크기는 좀 큰 편입니다만, 네, 뭐 작은 삼촌도 뭐 이제 아버지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나 큰 삼촌은 격파하시고 그렇습니다. 작은 삼촌입니다. 원소 오퍼너 타임 인지기를 어느덧 13번째 원소 알루미늄을 만날 차례인데요. 저는 사실 알루미늄 하면 알루미늄 캔 아, 좋죠. 이 떠오르는 네, 네네. 혹시 뭐 작가님은 캔 음료 중에 가장 좋아하는 저는 이제 캔 음료 중에 캔 음료 중에는 뭐 역시 콜라 아니겠습니까? 콜라. 특히 저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태극마크와 또 비슷한 이거 있지 않습니까? 815 콜라 말씀하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나오는 거. 아, 모르겠어요. 최근에 잘 모르겠네요. 태극마크와 왠지 너무 비슷한 느낌을 주는 그것을 콜라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 준비 좀 해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알루미늄 얘기를 해보기 전에 이제 우리가 알루미늄을 생각할 때 녹이 슬지 않고 내용물이 상하지 않게 잘 보존해주는 금속. 그래서 뭐 캔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알고 맞습니다. 네. 사실 알루미늄도 녹슬지 않는 건 아니라는 얘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화학적으로 이론상 살펴보면 녹이 안 쓴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근데 다만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어 놓았을 경우에는 겉면이 아주 빠르게, 아주 얇게, 아주 완벽하게 녹이 싹 먼저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완벽하게 반응이 돼가지고 녹슨다는 게 우리 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금속 물질이 주로 공기중에
산소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다른 물질로 바뀌어버리는 게 녹슨 거거든요. 근데 지들이 반응을 먼저 다 끝마치고 그대로 딱 있는 거예요. 그 이상 쓴 알루미늄들이 싹 코팅된 것처럼 막아버려가지고 그 밑으로는 산소가 못 스며들게 막아버리는 여기가 이제 원곡 졸음 쉼터입니다. 이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그 무슨 모양도 아주 얄팍하게 싹 그렇게 덮어 씌워버리는 거기 때문에 무슨 그런 어떤 모양은 나오지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농장을 안 쓴 거죠. 아니 그렇습니다. 만약에 누가 이게 팀처럼 이렇게 입혀가지고 그 침투를 못하게 하는 것뿐이라든지 내가 침투를 해버리게 시켜야지. 그래서 누가 목 같은 걸 긁는다. 그런 친구들.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있어요. 그렇게 하면 또 긁은 그 자리 그 다음 면 알루미늄 또 바로 싹 녹으면서 자동으로 또 싹 다시 자동 코팅, 새 코팅이 다시 또 생겨버립니다. 그딴 식으로 긁어봐야 소용없어요. 항상 제일 겉면이 희생하면서 뒷면은 그래 내가 목숨을 바쳐서 맡겠다. 너는 안전하게 있어라라고 하면 다 그런 식으로 본소 얘기 들으면 되게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알루미늄 그런 이유로 녹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는 쓰는 거는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금속 그런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괜히 못 꺼내려던 분 다운증거리입니다. 집어넣으세요. 자, 지금 이 알루미늄이 워낙에 흔하게 쓰이는데요. 사실 이제 알루미늄에 비견될 정도로 많이 쓰이는 철을 인류가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게 대략 기원전 1400년 정도니까 굉장히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반면에 알루미늄 캔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건 20세기 후반 그리고 굉장히 최근 들어서라고 하니까 신기한데 근데 정작 지구 표면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는 알루미늄이 철보다 많다면서요? 알루미늄이 정말 걸려있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지구의 땅에 경유지를 포함하여 안내를 시작합니다. 큰 길 우선 경로로 안내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모래, 그냥 일반적인 빠르면 모래로 변하는 뭐 자갈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모래의 주성분은 이제 이산화규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산소하고 규소로 모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제일 흔한 게 산소 규소는 뭐 그야말로 널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산소 규소 다음으로는 뭐가 많냐라고 하면 바로 알루미늄입니다. 그래 3위 알루미늄. 그러니까 지구가 뭘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뭐 산소는 뭐 기체니까 여기저기 많이 끼어들어서 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구가 어떤 행성이냐 얘들한테 소개를 해준다고 한다면 지구는 규소하고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행성입니다. 약 1km 앞 시속 110k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지구는 그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얘기해 줄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정도로 지정해버렸다. 어떻게 보면 그 때문에 요즘 알루미늄이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걸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어렸을 때 우리 공수화물 들었을 때 썼던 명반, 백반이라고도 하고 네네. 거기도 이제 알루미늄 원자가 많이 들어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알루미늄이 주로 많이 모여있는 그런 어떤 돌로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거를 라틴어로 알룸이라고 하거든요, 명반을. 그래서 그 말이 변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말식으로 한다면 뭐라고 불렀을까요? 약간 명반소, 명소, 반소 뭐 이런 식으로 불렀을 법하게 라틴어 알룸에 들어있는 원소다, 금속이다라고 해가지고 알루미늄, 명반에 많이 있는 거다라는 그런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이제 알루미늄이라고 발음하면 외국에서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약 500m 앞 시속 110k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아이들과 즐겁게 게임하는 많은 이상 있습니다. 잠시 뒤 파파. 남성이 도착하자 아이들은 손톱을 보여줍니다. 불안해하는 녀석. 잠시 후 여성은 밖으로 도망치고 그들의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앰뷸런스가 도착합니다. 이곳엔 방금 보았던 아이가
있습니다. 차들이 많이 막히는구나. 트랜스시방 여러분, 나는 본인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문제인지 아는 분이 많지 않아요. 이런 고민 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몇몇 브랜드들을 이렇게 보면서 굳이 그렇게 포인트로 묶어두지 않아요. 헛설 신나 지속적으로 11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약 1km 앞 안성 분기점에서 서울 방면 왼쪽으로 주행하세요. 좀 본질이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크게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어느 정도 우리가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1단계 성공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딱 한계에 부딪히죠. 제품의 단계에서 이제 브랜드로 넘어가는 이제 그 타이밍이 왔다라는 신호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브랜드의 개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완전히 이제 폼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헛설 솔솔 옛날에 내가 좀 가서 막지. 옆에는 노벨이고 가봐. 외식업 몸에 차들이 세미나도 주황창하게 콕 박아놓고 프랜차이즈 꿀맛있어. 하고 싶으신 분들이 꽤 많고 본인은 지금 정사업에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걸 이제 가맹점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프랜차이즈가 될 수 없는 구조로 이미 영업을 하고 계시는 상태에서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거든요. 약 500m 앞 안성 분기점에서 서울 방면 왼쪽으로 주행하세요. 그래서 진짜 가맹점을 관리할 수 있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하기 싫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진도 못하고 구태도 못하고 약간 그런 분들이 많은데 진짜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음 질문은 개인적으로 이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RF. 여기가 안성 분기점이죠. 쓰지 않는 근데 이제 그게 대기업들하고 많이 써요. 안성 분기점. 이제 주로 경쟁 프레젠테이션 붙일 때 잠시 후 언제 왼쪽으로 나오나 주행하세요. 이걸 또 내부적으로도 한번 좀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 그럼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리퀘스트 포 프로포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에 대한 제안을 내가 요청합니다. 뭐 숙제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숙제를 정확하게 내주는 법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일단은 우리한테 숙제를 주신 분이 본인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문제인지 아는 분이 많지 않아요. 내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기업의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상황 정리자가 다음 할 줄 안내까지 알아요. 계속 그런 거죠. 안성 분기점. 게 똑똑한 환자예요.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온갖 얘기를 막 추측박축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정확하게 제가 맨날 저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내가 생각하니까 내 문제가 이거. 약 1km 앞 시속 110k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냥 매일 앉아가지고 어떡하지, 내일은 또 어떡하나 이렇게 그냥 푸념을 할 게 아니라 자, 내가 지금 있는 시장이 어떻고 여기서 내 경쟁자는 누구고 근데 나는 거기서 뭘 잘하고 있고 그래서 뭐 DNA를 찾으라며. 근데 내 DNA는 뭐지? 근데 나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뭘 어떻게 해가고 있지 현재? 그럼 나한테 필요한 게 이거겠네? 라는 걸 본인이 한번 혼자 이렇게 넋두리 하듯이 한번 쭉 써보시면 저는 그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스스로 정리가 되면 네, 그렇죠. 부족한 부분이라는 이런 것도 본인 스스로가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있습니다. 피크라는 친환경 페인트 약간 리프레이밍 기법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개념일 수도 있잖아요. 요거 좀 설명해 주시면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아서 피크라는 거는 사실은 그 본업이 페인트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고 다른 거 이제 하시던 기업인데 거기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그냥 피크라는 페인트를 만들어요. 피크라는 이름이 뭐냐면 거기 이제 CEO께서 만드셨는데 피스 오브 케이크, 영어로 얘기했을 때 약 500m 앞 시속 110k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저걸 하셨는데 일단은 뭐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르기도 쉽지만 바르고 난 뒤에 망했다 싶으면 떼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이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제품 만들어서 디자인도 아주 잘하시고 다 했는데 이걸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500m 앞 110km. 아닌데요. 근데 왜 자꾸 본인들 자체가 페인트가 아니고 낼 수 있는 결과가 페인트가 하는 것과 같을 뿐이지 이게 페인트가 아닌데 자꾸 페인트 안에 들어가서 기존에 유명한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왜 그 안에 들어가서 싸우고 있냐.
페인트라고 본인 스스로 정의를 하다 보니까 페인트 시장에서 네. 브랜드를 싸우게 하고 있는 그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나와서 내 카테고리를 만들면 1등이 되는 건데 내가 그 안에 굳이 들어가가지고 왜 꼴찌 노릇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드렸던 말씀이 그러면 이건 페인트가 아니잖아요. 그럼 페인트 하지 말고 피크하세요라는 이런 값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니까 이분들이 그제서야 어머 우리가 했던 일이 이게 페인트가 아니었네 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관점을 아예 그냥 달리 그렇죠. 관점을 바꾸는 거죠. 이런 상황에 놓이신 어떤 대표님들 브랜드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관점을 달리하는 것도 진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게임의 판을 새로 짤 수 있어야 돼. 룰 자체를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미 거기 기라성 같은 브랜드들이 경쟁업체들이 싸우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똑같은 룰을 어떻게 이겨요? 내가 뭔가 새로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리프레이밍을 통해서 우리는 게임을 좀 다르게 할래 라고 선언을 하고 나와야죠. 아 진짜 약간 기발한 방법들이 많이 좀 나타날 것 같은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성 좀 어떻게 여기 약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오거든요. 뭐 허를 찌른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똑같은 어떤 전공법으로 하지 않아야 되는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여기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2000년도에 광고했었던 선명한 사랑의 예.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뭐 그게 TV 광고를 하건 온라인 광고를 하건 아니면 조그맣게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하건 어떤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더라도 내가 재원 면에서 11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적은 경우에는 기존의 리딩 브랜드나 또는 큰 브랜드가 했던 방법을 답습하게 되면 절대로 그걸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거 너무 뻔하잖아요.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남 쓰지 않았던 방법을 써야 되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허를 찌른다고 하죠. 전공법이 아니라. 찔러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일단은 성공할 확률이 전공법을 쓰는 경우보다 올라가기도 하거니와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게 이제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영아 사랑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때 그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거든요. 모 광고회사에서 그 마이크롭닷컴 대표이사한테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근데 메인 아이디어는 따로 있었어요. 광고 아이디어는 따로 있었고 그 뒤에 제일 뒤에 부록처럼 그리고 광고하시면서 뒤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런 플래카드 갖다 붙이고 해서 약간 좀 노이즈를 맡으면 어때요? 라고 하니까 대표이사가 그냥 눈이 번쩍 띈 거죠. 앞에 돈 많이 들어가고 다 빼고 그것만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오픈하기 전까지 뉴스에서 다뤄졌어요. 허를 찌른다라는 거, 전공법 쓰지 않는다라는 건 그런 강점이 있는 거죠. 그게 도대체 광고비로 따지면 몇백억짜리지 않죠.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두 가지가 남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콘텐츠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포인트로 고객을 묶어두는 시대는 지났다. 핵심 가치와 그 실체를 중심으로 고객과 연대감을 형성하라 라고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이제 이 포인트라는 거 특히 이게 무식업계도 그렇고 뭐 또 신용카드 업계도 그렇고 항공업계도 그렇고 사실은 자기들하고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해달라고 멤버십을 만들어서 포인트를 주는데 그게 생각해보면 처음에 아무도 안 줄 때 주면은 좋았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 주니까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안 받으면 섭섭한 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가 지났다라는 것은 뭐 그걸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멤버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브랜드들을 이렇게 보면서 굳이 그렇게 포인트로 묶어두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그 브랜드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행태를 보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결국에는 그 브랜드가 주장하고 줄기차게 일관성 있게 지켜가고 있는 어떤 하나의 가치관, 밸류,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가치, 그게 내가 내 삶에서 내가 추구하는 것하고 되게 똑같네. 아이들 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먹을 생각이 건데? 똑같은 친구는 자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정신적 생각 안 해봤나? 모습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거기 이유로 그 뼈다구탕, 등뼈장국. 그거 몇 개 남았지? 브랜드가 있는데 그 트레이더 조는 뭐 여러 가지 사례로 쓰이긴 해요. 근데 저는 거기가 이제 두 개?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월마트나 세 개? 뭐 이런 큰 마켓들이 가지고 있는 SKU가 뭐 몇만 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트레이더 조 나?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늦어. 3,0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당신이 좋아하는 걸 다 먹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다 몰라봤어. 그래서 사람들이 트레이더스 뭐 조에서 4개인가 5개인가 모르겠네 그렇게 정확하게. 되니까 트레이더스 조를 세트로 돼 있는 거 좋아하는 샀거든, 문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트레이더스 조에서 제안하는 물건들만 사.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취향이 아니요.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스몰 브랜드를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진짜 전체적인 맥락을 전화 말씀하시는 끊으라. 게 특정한 페르소나 필요하고 페르소나가 구체적이고 명확하면 훨씬 더 우리가 사업하는데
그 브랜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관통하는 인사이트를 많이 나와주셨는데 사실 그 브랜드가 지금 힘든 지금 상황에 처했다면 뭐 얘기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이제 그 나중에 제 책을 혹시 사서 읽어보시면 책 제일 뒤에다가 글을 하나 썼어요. 뭐냐면 사례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라는 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좀 드려나왔는데 사례는 분명히 이해를 돕는 어떤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책을 쓰면서 가능한 다른 데서 쉽게 접하지 못하셨을 것 같은 더 좋은 도움이 되는 대부분 처음 보는 그런 사례들을 저는 찾아서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그 사례라는 것이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를 잘 나타내고는 그 시점의 얘기라는 거지 그 브랜드가 뭐 계속 그 뒤로 잘하고 있다라는 약 얘기는 2km 앞에서 안성 휴게소입니다.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전 원칙인 이것을 작업을 했던 원칙에서 그렇게 칭찬을 했던 그런 것을 브랜드가 주의 흔적을 남기겠다고 했는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 쓰이고 잘리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이유가 결국은 뭐냐면 자기네들 제품을 주로 사주던 30, 40에서 이제 욕심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20대를 공략할까라고 해서 20대 공략법도 연구하기 시작을 했고 원래는 이 친환경 신발을 만드는 기사였다. 그래서 그 뉴질랜드에서 나오는 양모라든지 유칼립투스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정말 친환경적인 가벼운 신발을 정말 만드는 브랜드인데 이게 워낙 성공을 하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니까 타겟도 넓히고 싶고 약 1km 앞 시속 60k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똑같은 재료를 친환경 재료를 가지고 옷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땀에서 좀 무거워지고 기능적인 면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던 거죠. 그거 말고는 이제 여러 가지 확장을 하려고 애를 쓰면서 이제 흔히들 하는 그 성공의 환상에 사로잡히면 그때쯤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아바 노래를 보면 위너 텍스 노래라는 약 500m 앞 시속 60km 이동식 과속 단속 안성 IC가 안성 IC가 아니고 다시 뭔가 이거 전국에서 본인들이 제일 잘했던 친환경에 가는 걸 좀 더 잘 만드는 뭐 하는 거야 이게? 안성 휴게소? 앞에서 안성 휴게소입니다. 안성 휴게소? 부산 마지막 휴게소입니다. 계속 넓혀가면 흔적이 없어지죠. 그 흔적을 계속 그 자리를 계속 나뭇가지로 파야지 위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그 흔적이 훨씬 더 뚜렷한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가 그 흔적을 지우는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흔적은 넓히면 사라지고 약 1km 앞 시속 60km 구간 단속이 시작됩니다. 깊게 가야 된다. 전부 걸으시고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자영업자들께서 자영업자들 약 500m 앞 시속 60km 구간 단속이 시작됩니다. 모든 아카데미 강의를 무슨 교민원도 별도로 하다 보니까 이 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결제를 걸치면 지금 저희가 다 알잖아요. 별도로 생각해서 강의가 아니고 110km 구간 단속 시작하는 데다. 진짜로 이게 필요했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대표님이 말씀하신 카피, 메시지에서 일맥상통하는 케이스 같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주 했었는데 저는 이번 책에서 제가 해당으로 생활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사업이나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좀 많이 그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사례를 또 멀리서 찾고 있습니다. 정자리가 여기 있었는데. 그리고 장사고 채널 부장님한테 진짜 그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제가 이쪽에 몇 번씩 띄워드리고 있는데 기존 장사 두 개. 댓글도 진짜 장난이 아니고 구독자분이 아마 다시 보실 것 같아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렇게 한 번 나오시는 분들의 인터뷰를 하게 되면 그 인터뷰를 진짜 당연히 보시는 분들한테 쏴주는 그런 알고리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분한테 작은 브랜드를 운영하신 모든 구독자분들한테 보시고 제가 한 1년 8개월 전쯤에 장사본부에 출연을 했고 사실 저는 그게 제가 나와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줄줄 말씀드렸을 뿐인데 그게 어떤 여러분들께 영향을
남사 진이 IC, 깜짝 놀랐어요. 남사 진이 IC입니다. 꽤 많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뭐 저희 동네 그 햄버거 가게 하시는 분 계신데 제가 잘 보진 않는데 상당히 그날 먹고 싶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쑥쑥쑥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혹시 인상 많이 시작해서 말씀드렸더니 아 그렇죠. 자기가 공부 많이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장사범들과 큰 콘텐츠구나라는 걸 실감하면서 또 제가 나와서 말씀드릴 때 정말 한마디라도 좀 이렇게 헛되지 않게 좀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을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죠. 저는 선생님이 늘 진심으로 진정으로 도와주는 마음을 제가 생각합니다. 늘 도망치면서 어떤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말씀 멀어지는 사례 여기에 다루시면서 사례로 인용한 부분과 잘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자를 나눠주시면서 와 진짜 제가 선생님 진짜 이렇게 진실되게 무사했구나 책으로 많은 분들이 인정한다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책도 좀 돈이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다음 책이나 제 사례가 실렸으면 그런 약간 흑심이 좀 많이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님 1km 110km 국간 단속 끝났수다. 약 500m 시속 60km 구간 단속이 국간 단속 중단됩니다. 끝났수다. 개나저나 소가수다. 헛설 씻다 110km 구간 단속 끝났수다. 오산 IC죠. 오산 IC. 아이고 희어떡 건강 대맹생이 팽팽 돌아붙여 휘큰이 돌아보는 니구다니 헛설 솔솔 감서 옆태리 노베리고 커머 몸에 차들이 두려정하게 콕 박아버린 니줄 알았어. 성님 1km 졸업문화야 약 1km 우선 중심 쉼터가 있습니다. 이선 헛설 부쩍 달달게 왔어. 약 500m 우선 중심 쉼터가 있습니다. 고마 정신 팽팽 이선 헛설 부쩍 달달게 왔어. 자, 오산 졸음쉼터. 오산 졸음쉼터입니다. 졸업문화야 눈이 벌겋고만 정신 팽팽
오바구만. 졸았구나야. 군이 팍꼬마 정신 객게 이기서 눈 헛설 붙여 땅가게 왔음. 내가 시장 하나 가볼게요. 엄청나게 차가 막혔습니다. 이제는 안 막혀요. 달려가 봅시다. 커피를 한잔 먹어볼까? 신나게 또 달려가겠습니다. 와, 지금 차가 많이 오오오오 차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오산 졸음쉼터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 합류합니다.
1km 앞 동탄 분기점에서 봉담, 광주 경기도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분홍색 차로로 주행하세요. 이어서 275m 앞 오른쪽 방향입니다. 많이 배우게 되네. 아하. 안녕하세요, 버커입니다. 오늘도 저희 버커. 오랜만에 이제 PPT 소식이 있죠. 일단 앨범에 대한 소식이 있어요. 앨범이라고 샀는데 공책이 왔다는 겁니다. 약 500m 앞 동탄 뭔가 PPT 할 때 분기점에서 템플릿이라고 있잖아. 그렇게 배경을 쫙 깔고 이제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입력 안 하는 느낌. 공책도 아니고 죄다 공책이죠. 아니 그러려면 모든 종이로 주던가. 그럼 5분이라도 주지. 그래서 마치 이걸로 소속사인 어트랙트가 일을 못한 증거라는 애들도 있는데 알고 보니 이것도 역시나 더기보스 작품입니다. 이 앨범 제작을 더기보스의 외주를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전홍준 대표도 안성일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모든 걸 맡긴 상태였죠. 이 일을 맡았던 안성일 대표는 엄청난 자신감을 보였다고 합니다. 해외 인류 디자이너를 섭외해 놓은 상황이다. 이 디자인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아달라. 지금까지 디자인 진짜 새로운 디자인이긴 하죠. 하지만 정작 진행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디자인 작업들이 진행되면 사실 어택트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보고를 계속해서 미뤘다는 겁니다. 앨범 시안 나온 대로 되게 공유해주세요. 당연하죠. 잘 나올 거예요. 지금 빅티 브랜딩 디자인이랑 불려서 진행 중입니다. 풀패키지로 리니얼 잡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시간 끌고 있다가 피프티 멤버들이 갑자기 숙소를 이탈하고 안성일도 본인은 손 털겠다고 하면서 나갔어요. 그렇게 디자인 완료 시점이 6월 2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임가공 시작일이 6월 26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택트 입장에서는 반드시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기버스 측으로 받은 디자인 시안이 너무나도 조악하고 저퀄리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워너레코드 측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너레코드 측에서도 사실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면 앨범 선정일을 7월 28일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 기간을 늦출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런 저퀄리티 앨범을 제작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전홍준 대표가 무척이나 괴로워했고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해외 팬들로부터 어트랙트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어트랙트에서 기획한 앨범의 퀄리티가 너무나도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한 비난은 전적으로 어트랙트가 감당하고 있다. 역시나 더기버스가 쌓아놓은 똥을 어트랙트가 치우고 있죠. 그러니까 보면 전체적으로 더기버스 안성일이 만들어놓은 큰 그림이 아닌가 싶어요. 자 봅시다. PPT 멤버들이 항의하는 정산 문제. 알고 보니까 더기버스 직원이 잘못해서 정산표 잘못 적은 거고 큐피드 저작권 관업체기. 알고 보니 안성일이 도중에 장난친 게 들통나서 현재 한국저작권협회에서도 큐피드 저작권료 지급 보류를 결정합니다. 또 전홍준 대표가 배임했다, 횡령했다. 알고 보니 PPT 저작권료 가압류 승인, 안성일 자금 횡령 확인. 오히려 안성일이 자금 횡령한 게 밝혀지면서 법원에서도 저작권료 가압류 승인에 넣은 상태입니다. 또 멤버들 음식 던지고 욕설하고 그래서 정신적 피해 다 더기버스 배기사가 한 짓이었고 소속사의 무능력. 알고 보니 더기버스가 광고 들어오면 다 쳐내 저작권 지가 다 빼먹어 앨범도 이딴 식으로 무슨 추상미술 전시장 비엔날레 스타일 프로쇼 만들듯이 만들어 원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죄다 더기버스와 안성일이 일부러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지같이 일처리해 놓으면서 중간에 똥을 싸서 다 책임을 어트랙트에 미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멤버들은 소속사의 무능력을 탓하고 있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건 이 모든 잘못이 더기버스에 있었다는 팩트가 나왔으면 아직도 멤버들과 멤버들 가족들은 더기버스를 거부할 생각이 없어요. 왜? 같은 편이니까. 오로지 전홍준 대표 어트랙트만 조지려고 하고 있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PPT 팬 연합이란 데서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불매운동 선언. 걸그룹 PPT 팬 연합에서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9월 23일부로 어트랙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모든 상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선언합니다. 와 존나 무섭죠. 팬 연합이라고 합니다. PPT 팬이라고 하면 이제 이미지가 그 아래 나왔던 나이 처먹고 아이돌 팬이라고 하면서 방송국 인터뷰하고 앉아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PPT에 대한 어트랙트의 계속된 비합리적인 처우와 멤버들을 대중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시도에 대한 항의를 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속계약 해지의 선택이 주어질 때까지 불매운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불매운동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전세계 허니들즈 1,800명 참여의 투표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무려 1,800명이 불매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무섭죠. 그리고 비합리적인 처우 어쩌고 하면서 전속계약 해지시켜줄 때까지 불매를 한대요. 아니 법원에서도 개소리하지 말라면서 가처분 신청하고 기각했는데 무슨 아직도 법원 판결 앞에 두고 저렇게 망상을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럼 뭘 불매를 하겠다는 건지 봅시다. 음반 또는 싱글 불매, 일반 상품 불매, 유료 행사 티켓 불매, 어트랙트가 게시한 콘텐츠 스트리밍 후 따라서 PPT의 음악에 담긴 콘텐츠의 스트리밍 역시로 유료 플랫폼에서 PPT의 음악 스트리밍 후 어트랙트가 운영하는 모든 PPT 계정 운팔로 아니 PPT 멤버들이 어디 도망가서 태업하고 있는 상태인데 무슨 행사 티켓이니 음반을 불매하고 있어. 뭔가 나와야 불매를 할 거 아니야. 할 수 있는 건 뭐 스트리밍 안 되는
아이씨죠. 800명 조회수 1800 떨어지면 뭐 얼마나 손해야? 유튜브로 치면 한 3,000원 정도 되는 무려 3,000원어치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가뜩이나 일반 사람들도 PPT 멤버들 나오면 불매할 예정인데 팬이라는 사람들도 저렇게 불매를 한다고? 혹시 이거 돌려가는 건가? 이 정도는 돼야 PPT 팬 하는 겁니다. 저 팬클럽이 알고 보면 더 기버스가 관리한다는 소리가 있던데 이네들은 뭐 언제 어디에 있던 계속 똥을 싸고 있는 거예요. 한편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어요. PPT 활동 불가능 전문가 31인이 바라본 템포링 사태.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뭐 어디 특보 중소엔터들이 아니라 굉장히 나름 이름이 알려진 대형 회사들이에요. 총 31명 중 20명은 템포링의 근본적인 이유로 주변 사람의 부추김을 꼽았다. 너무 근유명세를 얻은 경우 주변인들의 책임감 없는 조언과 부도덕한 유혹으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일이 많다. 주위에서 솔깃한 제안을 넣으면 객관적으로 판단이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갑자기 빵 떴을 때 주변에서 유혹을 하면 쉽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종종 있다는 거죠. 보통 아티스트들이 어느 정도 잘 되고 나면 정산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된다. 회사에서 폭리를 취한다고 생각한다. 빚을 갚느라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하게 되고 계약 파기 후 나한테 오면 좋은 조건을 해주겠다라는 생각을 주변에서 심어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신뢰관계 파탄, 정산의 불투명, 스케줄 강요 등의 이유가 똑같다. 뭐 정확하게 PPT 멤버들이 어트랙트한테 갇혀버린 신청한 내용이다. JYP 엔터테인먼트 정우 대표는 중소회사에서 잘 될수록 회사의 노력과 희생이 인정받지 못하고 외부 세력이나 개인의 욕심이 커져 분쟁으로 이어진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그들 주제를 모르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잘났으면 대형에 들어갔겠지. 근데 중소엔터에 가야 할 정도면 뭐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빵 떴으면 오히려 중소엔터가 그런 애들 데리고 그런 인프라 갖고 트레이닝 시키면서 뛰었다는 거니까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반대로 멤버들이 자기들 때문에 뜬 거라고 생각해서 회사의 노력과 희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을 모른다는 거죠. 14명은 개인의 욕심을 선택했다. 아티스트와 소속사는 심의를 기반으로 계약을 한다는 점에서